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자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7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7월의 마지막 주를 그러니까요.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네.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직장인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나 싶은 생각이 들 거고요. 또 본격적인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말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공채 시기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구슬땀 흘리면서 준비한 취업 예.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금요 스페셜 시작해 볼 텐데요. 1부 첫 코너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금요 스페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취업 치트키 공모전엔 서포터즈 아주 반가운 인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의 성공 취업 패키지 취업 치트키 공모전엔 서포터 시간인데요. 아주 이 시간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의 유재석이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예. 고종필 전문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굉장히 지금 연기한 건데 어땠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되게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제 힘이 넘칩니다 지금. 예. 네. 그렇게 답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힘드신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어제 운동을 좀 바쁘셨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무슨 운동하십니까? 저 농구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농구요? 좋아합니다. 이게 더운데 더워도 이제 이열치열. 살을 좀 빼려면 제 앞에서 살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뺄살이 허리살이 좀 있으시다고요?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랑 이제 한 3주 됐나요? 방송한 지? 이번에 5회차. 5회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래되셨는데 네. 주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바빠서 페이스북을 좀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아무도 안 봅니까? 한 두세 명 봅니다.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보는데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방송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방송 찍고 있다. 아. 그랬더니 네. 정말 처음입니다. 좋아요가 115개. 이야. 원래는 평균 개수는 몇 개? 평균은 한 한번 두 개, 너네 두세 세 개? 개? 한 두세 개 정도. 어허. 근데 처음으로 115개가. 제 야, 팬들이 다 대단하네요. 눌렀어요. 야, 팬들이. 좋아요가 115개. 네. 그리고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예. 댓글의 내용들이 고쌤 잘생겼어. 죄송합니다. 잘생겼다는 댓글. 네, 저희 이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보나 싶어도 이렇게 다 죄송합니다. 항상 즐겨보는 금요 스페셜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취업 치트키엔 서포터즈엔 공모전 SNS에서 검증된 미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면서 민망하네요. 예. 오늘 고쌤이 준비한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오늘 준비한 취업 아이템은 네. 취업 저격. 네가 취업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종류별로 다 준비했어. 네, 이겁니다. 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좀 가지가지하면 되는데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취향 저격이 아니라 취업 저격이라고 말씀을 넌내 해주셨는데 취업 저격. 예, 그죠. 네. 취업 저격. 좀 알아요. 좀 뭔지 네, 알아요. 알죠. 예. 이제 품차이도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아이템으로 취업 저격을 하실지 참 네.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들어보죠. 예.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네. 한국엔지니어협회 주관 엔지니어링 공제 후원으로 시행하는 제4회 상상설계 대전입니다. 네. 네, 이게 상상 설계 대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좀 상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이디어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과 관련된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상상 설계 대전은 엔지니어링에 관한 창의적이고 네. 신선한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과 엔지니어링 미래 가치 실현이 목표인 공모전입니다. 네. 예, 주관하는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는 1974년 국내 기술 영업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 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엔지니어링 설계 아이디어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 공모의 주제와 또 참여 자격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은 30년 후 우리가 꿈꾸는 미래 네. 엔지니어링이 이룬다는 부제가 있는데요. 예. 네, 공모 주제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건설, 플랜트, IT 등 각 분야가 융합된 미래 엔지니어링의 신기술, 작품 구상도 및 설명서 작성입니다. 참가 자격은 대학, 대학원생과 예비 엔지니어,
그리고 엔지니어 산업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의 소속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뭐 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어떤 뭐 건설, 플랜트, IT, 미래 엔지니어링 되게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대생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또 관련 종사자분들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미래 엔지니어링 신기술을 구상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패션에도 이게 트렌드가 있듯이 네. 그 기술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뭐 빅데이터 활용이나 IoT 예. 그리고 웨어러블, 뭐 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들 평소에 눈여겨봤던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주제가 이 기술 융합형 미래 엔지니어링에 대한 작품, 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지원자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예. 어떤 분야의 기술을 선택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을 이건 것 되게 같은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한테는 네.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그 주제일 것 어떻게 같아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수상작을 몇 개. 네. 항상 중요한 건 수상작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봐야죠. 봐야 됩니다. 네. 예. 네, 지금부터 좀 보여주시죠. 예, 예. 먼저 지난해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블루 스카이 앤 에코 시리입니다. 네. 블루 스카이 앤 에코 에코시티. 시티. 예. 현재 파란 지구는 하늘과 네. 어떤 그 환경적인 도시. 도시.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현재 지구는 이제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생긴 그 대기오염 때문에 네.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대기오염을 그 오염원을 직접 제거하고 그 제거한 오염원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청정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에 공기청정기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 오염원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네요, 예, 발색이. 그러니까요. 그 수상자는 뭐 사이클론 필터나 네. 뭐 태양전지, 이온 추진기나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공기청정기와 우주 에코시티를 설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는 공기청정기가 이동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압축하고 원소 상태로 분해한 다음에 에코시티에 필요한 화합물질을 합성,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자는 근본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재활용 물질로 재배합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염원을 제거하고 새로운 동력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오염 물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에코 리사이클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좀 고심을 했겠지만 의외로 또 다르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대상인데 뭐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흔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다 보니까 뭐 대상작이면 와 이거 진짜 독특해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이거 혁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혁명은까지는 아니구나. 그런까지는 예. 아니고 평소에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그렇죠. 거기에 문제 해결 가능한 이제 트렌디함을 음. 더한 게 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트렌디한 데 중요한 게 이제 네. 너무 생뚱맞으면 그 특이한 유니크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요한 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유니크한 면에만 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예, 예. 내가 가진 아이디어에 가장 잘 맞는 게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제를 그러니까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 그 대기오염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한 것을 반영한 정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누가 봐도 그 좋은 아이템은 잘 선택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이건 갑자기 이거 왜 들고 나온 거야? 생뚱맞게, 네. 그런 얘기 들고 나오면 좀 이제 좀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작품 좀 알아볼까요? 네. 네, 다음은 금상 작품인 창조력 신상을 받은 작품 그린 월스 웜입니다. 네네. 함께 네, 보시죠. 수상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대책 없이 매립한 쓰레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뭐 수질 오염, 뭐 토양 오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렁이 로봇을 설계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렁이 이 모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작품은 익충의 대명사 지렁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 지렁이가 땅속 유기물을 먹고 그다음에 양분을 배설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듯이 이 로봇이 매립지속을 들어가서 쓰레기를 흡수한 다음에 분해해서 에너지나 재활용을 다시 하는 그런 걸 설계했습니다. 예, 지렁이가 참 보기에는 징그럽지만 지금 익충이란 말을 하셨지만 유익한 그 네.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뿐 아니라 기능도 어떻게 보면 그 지렁이를 닮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을 좀 자세히 보시면 보여주세요. 보시면 그 지렁이가 더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몸통을 전처리실, 분해실, 분류실, 살균실, 보관실 5개로 나누고요. 로봇이 흡수한 폐기물을 이제 부수고 분해한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물질이나 유기화합물로 만들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지렁이가 솔직히 또 지렁이를 담는다는 게 쉽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일자로 길면 지렁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매립지에는 일반 쓰레기 외에도 잘 썩지 않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인데요. 네. 이 지렁이 로봇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이 해결 방안을 찾을 때 그러니까 환경, 저희가 자연에서 얻은 그 자체 아이디어로 네. 만들었다는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나비 효과라고 해야겠죠. 예상치 못한 자연환경의 파괴도 그렇고 어떤 뭐 각종 이상, 뭐 고온도 그렇고 현상 자연재해 때문에 지구촌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이게 상상으로 좀 그치지 않고 정말로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작품을 훑어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네네. 환경 문제 해결이나 또는 뭐 순환,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네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 같은 경우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약간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아까는 뭐 에코시티 뭐 이렇게 영어만 썼는데 그러니까 수고해서 그래서 오늘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정감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네. 네, 갑자기 친근합니다. 떠오르는 네. 노래가 있네요. 옥산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다음 불러봐요. 나나나나나.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가사도 몰라. 가사를 가사도. 몰라요, 예. 가사를. 너무 많은 걸 기대했네요. 예, 어쨌든 기대해 주시죠. 그 가수의 갑자기 옥상달빛이 수고했어 오늘도 한 노래로 그 온종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그 분들에게 네. 그 예쁜 노랫말로 위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실업률 증가 1위, 가계 부채 1위, 그다음에 자살률 1위 등의 그 안 좋은 걸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고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고 있고 저희가 그 뉴스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마포대교에 이제 그 지난해부터 이게 생명의 달이라고 해서 네. 뭐 전화가 또 있고 네. 거기에 전화를 하면 또 이렇게 힐링이 되면서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작품도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믿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네, 비슷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생명의 달이나 생명의 전화 예.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전화나 생명의 다리 같은 경우는 자살을 결심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거나 인지하지 않으면 효과를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도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리듬을 분석하는 센서하고 터치 스크린 그리고 영상 통화를 시도한 난간을 설계했습니다. 네. 난간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난간 근처에 접촉한 사람의 맥박을 분석해서요 흥분 또는 긴장 상태가 측정되면 설치한 스크린에서 상담사의 얼굴이 추적됩니다. 소통할 수 있게 영상 통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상담센터 위치나 지역별로 예. 나뉘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니까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보면 사전 좋네요, 예방을 그렇군요.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관계자는 뭐 환경 문제나 뭐 기술, 엔지니어링 이것도 물론 좋긴 한데 이게 틈새 시장이죠. 이렇게 뭐 소통과 공감의 부재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 방안을 엔지니어가 연결하면 그것도 정말 좋은 전략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인 아이디어와 접목을 해서 제시를 하면 좀 독창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 이외, 그러니까 환경 문제, 뭐 사회 문제 극복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접근이 쉬운 문제들을 저 4가지로 한번 분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 제거, 환경 한계 제한 상황 극복, 미래 기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먼저 그 편의성 향상에는 유비쿼터스 기반 첨단 미래 도시 뭐 교통, 그리고 편리한 뭐 SOC 시설물이나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사물 인터넷 기술. 네. 그리고 위험 요인 제거는 뭐 대기, 수질 오염, 그리고 전 지구적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요즘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시간 알려주는 전광판이나 아니면은 그거 아주 아까 편리하죠. 네, 네. 소개해주셨던 이동형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제한 상황 극복 이제 같은 경우는 자원의 부족, 농지, 주거 공간 부족 그런 극복을 위해서 과학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초고층 빌딩, 그다음에 대기권 도시, 이동형 수상 도시 같은 아주 신 공간을 창출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미래 초전조 등의 미래 신 에너지나 그런 기술들을
선보일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제와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요. 이거 나가고 싶은데 주제를 뭘로 할까? 기술 선정을 뭘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시해 주신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응모와 제출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응모 방법은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을 구성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예, 예. 개인과 팀 모두 작품은 한 점만 출품이 가능합니다. 음. 팀의 경우는 팀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팀명. 네, 제출물은 작품 설명서, 작품 구상도 각각 한 부, 그리고 관련 파일을 제출 양식과 규격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전 일정과 또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공모전 접수는 9월 10일 월요일까지고요. 예. 10월 12일 수요일에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10월 17일 월요일에 엔지니어링 주간 행사 기념식에서 진행 예정인데 예. 국내 엔지니어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에서 작품 전시도 하고 상도 받게 됩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1차 평가회하고 2차 심사단 평가회를 나누는데 1차 평가회에서는 심사 기준 100점 기준으로 적합성, 창의성, 논리성, 미래성, 완성도 각각 20점으로 배분되고요. 소속이나 응모자 개인 신상이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안 되는 비공개 블라인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네. 네, 2차 심사위원단 평가회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참가자가 2차 PT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그 이유가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 작품이나 그 단순히 그 설명서만으로 캐치하기 힘든 부분을 PT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저희 고쌤이 그 얘기 알려주셨잖아요. PT의 달인이 되는 방법. 그거 지난주 편 함께 보시면 그거 보시면서 좀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작품의 장점 같은 거를 확실히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고쌤 이 공모전에 참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이걸 참가했을 때 어떤 이점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설계 대전은 여기에 전공 중인 학생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에 종사 중인 그 엔지니어 분들도 꾸준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필드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 분들도. 네, 그래서 기술 적용 문화를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엔지니어들이 예상하는 그 엔지니어링의 미래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관련 기업에 정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이 공모전은 필수로 꼭 하셔야 그 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딱 중요한 어떤 증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미래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련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면은 정말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참여하세요. 네, 9월 12일까지입니다. 일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네. 네, 이번 공모전은 건축 계열 중에서도 목조 건축의 꿈을 갖고 있거나 네. 종사하고 싶은 분들은 완전 강추하는 완전 강추 아이템입니다. 강추. 강추 아이템. 바로 14회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입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주제가 가볍네요.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4회째를 맡고 있는 역사가 좀 있는 공모전인데요. 고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여기 써 있는데 목조 건축대전 어떤 이게 공모전입니까? 네. 대충 제목 봤을 땐 대충 뭐 목조를 건축하는 네. 그런 대전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네,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은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고요. 예. 산림청과 캐나다 우드의 후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네. 주최인 한국문화진흥회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네. 한국 목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목재의 다양한 활용 방법 그리고 한국 목조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 설정 범위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응모 주제하고 작품 설정 범위 제한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에서 계획 부분하고 그다음에 준공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 부분과 준공 부분 말 그대로 이제 네. 계획은 짓기 전이고 네. 준공은 이미 좀 지어진 작품을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문별로 응모 자격이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다르요. 예.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먼저 계획 부분 같은 경우는 목구조, 목조 친환경 디자인이나 뭐 공법, 그다음에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목재 창작물이나 구조에 대해서 제안하시면 되고요. 예. 대한민국 거주 중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준공 부분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내 목조물 건축이나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그다음에 조경 시설물들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응모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그 서류상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출 내용도 부문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계획 부분 제출은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이제 지정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 네. 이제 작품 계획안과 출품 원서를 내시고요. 1차에 합격한 분이 2차의 작품 계획안에 따른 이제 모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네, 뭐 준공 부분은 계획 부분처럼 출품 원서 한 부와 작품 설명서, 사진, 설계 도면 등 이제 작품을 이제 심사할 수 있는 자료하고 설계자, 시공자, 이제 건축주 소개서 및 작품 접수 동의서 한 부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부문별 제출 방법을 좀 꼭 숙지를 하셔야겠고요. 심사 기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계획 부분 심사 기준은 시행 목적처럼 한국 목재의 특성 이해도,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목재의 다양한 활용 능력을 살피고요. 예. 준공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작품성, 디자인, 인테리어, 주변 입지, 목재 활용성, 구조적 신빙성 등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역대 수상작들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재밌는 시간입니다. 가장 재밌는 예. 시간. 네, 작년 서론이 수상작을 길면 안 돼요. 예. 봐야 됩니다. 빨리.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작년 수상작을 부분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근데 준공 부분에 대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 만나는 게 없었나요? 네, 정말 그 목조 건축과 목재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말 아주 심도 있게 그런 심사한다는 그런 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본상에 들어간 몇 작품만 가져왔습니다. 예. 네, 준공 부분에서 본상을 받은 연남동 검은집이란 작품입니다. 네, 이 집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주거지의 오래된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증축 개축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 콘크리트 2층 주택에 주요부를 철골로 다시 보강을 하고 그 위에 철골조로 증축한 다음에 최상층에 목조를 태운 4층 복합 구조 건축물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오래된 좀 보여주세요. 주택이 증축만으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네. 철골에다가 콘크리트, 목조까지 재료를 아주 고루고루 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이 좀 귀엽네요. 네. 보니까요. 예, 네,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좀 방문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네, 하면 되죠. 뭐. 네. 같이 가야죠. 가시죠. 한번. 네, 심사단은 네. 기존 건물을 이제 반지하를 활용해서 뭐 숙박장, 식당이나 뭐 담화 장소,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위한 뭐 회의나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최상층에 4개의 매력적인 게스트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동네에 위화감이 없는 그런 조화를 잘 이루는 건물을 설계했고요. 정원에 자리한 뭐 대나무 등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점을 이 건축물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연남동 쪽이 요즘 뭐 그 뜨고 중국인들,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마치 그 홍대 쪽에 자주 놀러 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숙박하거나 할 때도 뭐 비싸지도 않겠고 좋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다는 점이 그렇죠.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아, 네, 마찬가지로 본상을 받은 여유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희 네, 좋아 겉으로 보이네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독립주택입니다. 네. 근데 이 집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 어떤 비밀? 뚜껑이 열립니까? 뭡니까? 뚜껑이 열리진 않지만 저게 이제 코르크를 사용했거든요. 겉에 표면이요? 네, 지금 코르크라고 합니다. 저거 좀 어떻게 그 때가 안 되나? 네, 예. 메모보드나 뭐 와인막에 사용하는 그 코르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겉면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코르크가 오래전부터 뭐 천연 바닥재로는 사용을 했는데 네. 외부 벽재로 사용한 거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졌잖아요, 문제는. 네, 그래서 이 코르크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뭐 음. 외벽이나 내부, 바닥 모두 코르크로 마감을 했고요. 어. 근데 현재 단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뭐 기대 네. 효과를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열 효과까지 보장이 된다면 앞으로 뭐 건축업계에서 떠오르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마감재 선택 외에도 그러니까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으로 예. 그 장점이 있는데 네. 뭐 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건축물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마당을 비워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1층에 주방, 식당, 거실, 게스트를 만들어서 공용으로 활용했는데 예.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게 1층의 모든 공간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 내부 공간도 보니까 여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런 워너비 하우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주택이라는 점도 참 눈에 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TV에서 이렇게 네. 되게 그 신식의 어떤 인테리어든 잘 꾸며진 집을 보면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군요.
자, 준공 부문 수상작을 살펴봤는데요.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계획 분야인데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계획 부분 대상을 받은 도심 속 해우소 밀밀소소라는 해우소, 작품입니다. 네. 화장실. 네. 네. 목조 건축물처럼 보이는 화장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처별한 아이디어인지 다 궁금합니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이 작품은 가천대학교 실내건축과 학생들의 작품인데 예. 그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진 대도시에 따스하면서 정감어린 목재를 잘 살린 공중 화장실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장실 모양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세모예요. 네. 세모 구조여서 좀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센스 있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팀은 외국인 관광객 80% 찾고 있는 서울의 명소 명동에 네. 화장실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캐치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맞아요. 네. 명동 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은 막 이 건물 저 건물 다 들어가야 들어가요. 되고 잠겨 또 있습니다. 잠겨 있어요 또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공간인데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뒷간 숨기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목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잘 살린 다음에 공원이나 거리의 그 중요한 그 구성 요소를 살리고요. 핵심적인 건축물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밖에서 화장실 갈 때는 좀 외관이나 내부를 좀 잘 살피고 가는 냄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예쁜 외관이라면 그냥 금방 갈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이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죠. 나오긴 해야죠. 나와야 됩니다. 네, 이 팀은 평소에 불편했지만 지나치고 있다는 그 점을 착안해가지고 네. 목재의 미도 살리고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재 본연의 미를 잘 살린 팀과 반대로 목재 부산물을 이제 활용한 그런 작품을 고안한 팀도 있습니다. 네. 목재 부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목재 하는데 가면 이렇게 날리는 톱밥, 뭐 팔릿, 뭐 이런 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본상 수상작 톱밥마루는 그 국민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목재 폐기물인 톱밥을 재활용한 건축물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목 구조가 기반이 된 건물로 보이는데 톱밭이 어떻게 활용이 됐다는 건가요? 네, 이 건축물의 골조는 이제 목 구조로 이제 설계를 했지만 네. 그 지붕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마감을 그 사이에 톱밥을 단열체로 쳐놓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반투명의 느낌을 나는 지붕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단은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신선한 아이디어하고 목재의 높은 단열성과 우수한 질감을 잘 살린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톱밥 마루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의 어떤 취지와 아이디어를 좀 잘 연결을 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보니까 또 그 아까 화면 봤더니 학생들이 좀 되게 진지하게 다 참여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네네. 그 다양한 공법을 활용한 목조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 목재를 활용한 가구나 마감재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목조 건축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알아본 건축업계 종사자나 전공자가 매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접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먼저 계획 부분은 그 1차 작품 계획안 접수 기한이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차 패널과 모형 출품은 10월 중으로 따로 공지할 예정이고 예. 네. 준공 부분 접수 기한은 계획 부분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접수는 접수부는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 방문, 그다음에 우편 접수를 하고 있는데 네. 우편 접수 같은 경우는 우편 소인이 9월 2일까지 인정되고 이 길 특급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작품의 지원자를 알 수 있는 뭐 학교, 이름, 소속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접수 기한이 좀 비교적 여유롭게 느껴지겠지만 또 아이디어 구상해야 되고 1차 합격 시에 어떤 패널과 모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사전 준비 기간이 좀 충분해야 할 것 같으니까 또 시간 많다고 또 여유 부리지 마시고 또 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일정 좀 알아볼까요? 네, 계획 부분 시상은 대상, 본상, 특선으로 나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예. 준공 부분 역시 대상, 본상, 특선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별 공로상이 있습니다. 특히 계획 부분과 준공 부분 대상자는 상장 상금 위에 항공료 숙박비를 지급하는 캐나다 교육연수. 그게 아주 네. 구미가 땡기네, 그죠? 이게 예. 지정된 기간에 가서 연수를 네.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공간을 빌려서 전문가들하고 하는 합숙 훈련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캐나다 프레이저밸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목조 건축 전공 교수님께 직접 연수 받습니다. 아. 뭐 연수 과정 뭐 이론 강의, 뭐 강의장 실습, 성능 시험, 현장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목조 건축 강국을 꼽자면 이제 북유럽 쪽에 또 핀란드나 네. 캐나다를 꼽을 수 있는데 뭐 솔직히 그 목조 건축 안 배워도 그 나라의 땅을 밟는 것만으로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또 본인이 좋아하는 목조 건축을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좀 그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공모전 담당자가 기뜸을 해주신 건데 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예.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에 참여하는 계획 부분 대상자는 대부분 학생이거든요. 음. 근데 준공 부분 대상 수상자나 여기 같이 가는 그 관련학교 전문가들은 벌써 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연수 기간 동안 같이 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역량, 뭐 자기개발, 어허. 거기에 취업 관련 정보하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수에 참여한 다음에 건축 계열에서 이제 목조로 이제 전공을 전향하고 목조 건축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앞서 처음에 이제 네. 강사님께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꼭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이유가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건축계 전공자 넘쳐나지만 이제 수업하다가 네. 이제 목조 건축가는 굉장히 일부잖아요. 근데 내가 건축 전공을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나 불안한 학생이나 또는 지금 건축업계 종사하지만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나다를 가면 좋지만 못 가도 어쨌든 계획 분야 말고 또 준공 분야에서는 현재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또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몰랐던 평소에 몰랐던 목조 건축이나 목재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진로를 선택하고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꼭 네.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조 건축 알아봤고 다음 아이템 뭘까요? 이것도 재밌는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네. 아이템은 멀티 캠퍼스 주최로 진행하는 오픽 리더스 클럽 11기 모집입니다. 오픽 리더스 클럽 네, 11기 모집. 어떤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먼저 주최인 이제 멀티 캠퍼스는 이러닝 사업을 하는 포털 HRD 서비스 기업인데요. 네네. 오픽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 평가 사업을 기반으로 포털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기업 교육, 외국어, 지식 서비스 등 사업력을 확대하면서 전문 교육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예, 오픽 리더스 클럽은 삼성그룹 교육 전문 기관인 멀티 캠퍼스가 오픽의 홍보와 마케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이 함께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오픽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 활동은 온오프라인 SNS, 오픽 홍보, 마케팅이지만 그밖에 외국어 강좌 수강, 자발적 스터디, 그리고 실무자들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마케팅 실무를 경험하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발 기준이 궁금한데요. 네. 선발은 기본적으로 블로그 운영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 휴학생을 선발하고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8월 기본적으로 네. 블로그를 해야 돼요. 네. 그건 해야 됩니다. 블로그. 모집 기간은 8월 9일 화요일부터 네. 12월 20일 화요일까지 4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요. 예. 네. 꾸준한 온라인 포스팅과 기사 작성이 주 활동이다 보니까 대중의 니즈를 잘 캐치하는 센스나 컨텐츠 제작 능력이 선발 기준됩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도 이번 오픽 리더스 클럽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블로그를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4개월 활동을 통해서 이 서포터즈 활동한 학생이 파워 블로거가 된 사례가 있다니까 이거 정말 되는 거 되게 쉽지 않은데. 네, 정말 이거 히트 히트다잉 요거 꼭 해달라고 히트다잉? 네, 히트답니다. 이거. 예. 또 하나 방법이 요거 정말 하나 제가 추천드리면 어.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에 오픽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고 지원서에 블로그 주소를 첨부하면 네.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건 정말 히트다 히트. 더블 히트 다잉. 더블 예,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필 포인트가 딱히 네. 없어도 그리고 또 가산점 이렇게 획득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예, 놀면 뭐합니까? 손가락 놀려서 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좀 이렇게 잠시 좀 부리셔서 포스팅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하게 되면 온오프라인 어떤 마케팅 능력 외에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중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활동이 또 있을까요? 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네. 개인 미션하고 팀 미션으로 오픽 관련 이제 포스팅 기사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기사를 위한 취업 업무도 취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사의 테마는 물론 오픽이나 그 취업 관련 이슈 행사고요. 기타 오픽 관련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네. 외부 광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케터들이 하는 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개인 미션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팀 미션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기타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네. 정말 탄력적인 활동인데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 네. 못한 친구들은 뭐 네. 중도하차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서포터즈를 이제 신청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장구하고 싶은 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참여했으면 거기에 빨대를 제대로 빡
꽂은 다음에 끝까지 다 싹 다 쓸어 담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빨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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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쪽바라듯이 바랍니다. 네. 뭔가 좀 비장해진 느낌 드시죠? 선발된 서포터들이 그렇다면 얻는 혜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혜택 없으면 뭐 못하러 하겠습니까, 이거를. 예. 뭐 포스트를 기다하면 뭐 작성료하고 원고료는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게시물을 작성한 서포터진 시상금까지 지급됩니다. 요. 거기에 약 8만 원 상당의 오픽 응시권하고 15만 원 정도의 온오프라인 오픽 교육 참여 기회를 드리고요. 취업 활동의 필수, 그다음에 오픽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멀티 캠퍼스 실무진하고 직접적인 일을 하면서 그 마케팅의 실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료 후에 멀티 캠퍼스 지원 시에 입사, 인턴십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밖에 또 있는데 이제 멀티 캠퍼스에 인정한 수료증 그리고 대학생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는 물론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이게 기수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수, 지역별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활동하면서 취업 준비도 가능하고요. 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타 2피가 아니고 1타 3피, 1타 4피 3피. 정도. 네. 예. 예. 자, 그리고 지원 일정과도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방법은 먼저 오픽리더스 클럽 공식 카페에 가입하셔서 지원서 네. 첨부를 파일 다운로드한 다음에 지정된 파일명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추가로 내 능력을 어필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를 첨부해도 되고요. 지원서 함께 발송하시면 됩니다. 네. 서류 전형 일정은 8월 1일 월요일까지고 8월 3일 수요일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 그의 발대식과 해단식 일정도 있습니다. 자, 지원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담당자는 이게 기자라는 그 활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 오타 그 확인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확인은 필수고요. 그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오픽을 홍보하고 또래 학생들에게 전달할지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제시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기반 대외 활동이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그 아이디어나 기획, 콘셉트이 있으면 강하게 어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고도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산점 미션 그 영역을 반드시 하라고 강조했고 여러분이 정말 가진 그 성실함하고 적극성을 아낌없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서포터즈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력서에 칸을 채우는 어떤 스펙의 일환이었다면 최근에는 진짜로 그 실무 경험 쌓는 기초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실전 같은 경험도 얻게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취업 활동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 담당자는 벌써 11기를 운영하는 활동인 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 예. 네트워크도 알아가고 여러분의 기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포터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비하신 아이템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 아까 저 시작 부분에 느끼하게 네. 너희가 너를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종류별로 준비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신 테마에 맞춰서 엔지니어, 목조 건축, 교육 기업 계열까지 아주 뭐 골고루 네. 예 완전 베스킨라빈스처럼 예, 알려주신 공식 미남 예 고쌤 오늘도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공모전과 서포터즈는 인크루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크루트의 고종필 강사님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요. 전국의 알짜 채용 정보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관련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 함께 하시죠. 잠시 네. 후에.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외국어 자격증, 학점, 해외 연수. 스펙 경쟁으로 생겨난 자괴감. 주변 합격 소식에 나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함.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밀려드는 막막함. 자괴감, 초조함, 막막함.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스펙타파. 능력 중심 취업 준비생을 위한 방송. 당신의 성공 취업을 돕겠습니다. 스펙보다 능력으로. 한국 직업 방송. 합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하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먼저 전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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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네. 주무관님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주는 더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주도 30도가 넘는 더위입니다. 네, 네. 특히 한낮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농가들은 그렇죠. 수분 섭취와 휴식이 꼭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복날 때 맛있는 거 드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장관께서 네. 수박을 전 직원들에게 아하. 내려주셔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예. 이렇게 날씨는 정말 덥지만 그래도 애타게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채용 소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전주 지역 구인사업장은 네. 이만회사 한양건설입니다. 네, 건설업체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으며 금속재 샤시 제작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할 샤시공 및 310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인력을 구하는 건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고요. 예. 주 6일제 근무이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 마감일은 9월 18일 일요일까지며 예, 예. 입사를 희망하신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서 이메일 접수나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방문 접수란 건 이제 한양건설업체 인사 담당자한테 앞에 가라는 얘기죠? 네, 업체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상에서 형식적 접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크넷에 인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워크넷 홈페이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이 추석과 겹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흥에 취해서 또 놓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는 단기 취업 특강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 금요일인 29일에는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단기 취업 특강을 전주 고용센터 7층에서 진행합니다. 예. 체계적인 구직을 도와주는 취업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9일 몇 시부터 진행합니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합니다. 2시간이군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참여 방법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전주 고용센터 전화 063-270-9183으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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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구미 지역으로 훅 날아가 보죠. 구미 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문설 주무관입니다. 야, 이 구미가 대구하고 가깝잖아요, 주무관님.
네. 예, 대구 여름이 이제 뭐 우리가 데프리카다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붙이고 덥다는 걸 얘기해 분지 또 분지 형태이기 네. 때문에 대구가 엄청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미도 덥죠? 아, 네, 구미도 덥습니다. 정말 네. 덥습니까? 예. 얼마큼 덥습니까? 아스팔트에 계란 터트리면 익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본인 자동차 본인 위에다 딱 터트리면 익을 네. 정도, 반숙이 될 정도로. 정말 차원이 다른 더위인데요. 그렇습니다. 날씨 더우니까 그냥 칼퇴를 해야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칼퇴저기 하시고요. 예. 네. 또 자, 구미 예. 지역 오늘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아, 네,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KR EMS입니다. 네네.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ED 모듈 제조업체로서 예. 인사노무 업무 전문가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자격은 민간기업 인사노무 관련 경력 2년 이상자 지원 네. 가능하고요. 예. 병역 특례, 외국인, 그다음에 장애인 인사 업무 경험자와 근태 및 급여 관리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 경험이 있는 경력직 채용인데요. 예. 급여는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네. 경력에 따라 면접지 협의 가능합니다. 네. 아주 뭐 저희가 또 3천만 원 이상 나오면 항상 하는 멘트죠. 급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일까요? 아, 예, 접수 마감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4일 오후 6시까지고요. 네네. 구미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집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유 형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원자들이 많이 접수하고 있나요? 아, 이게 경력 2년 이상자다 보니까 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지원해 네. 보시면 좋을 그리고 것 보니까 같아요. 이게 인사관리자는 저희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문 그 분야다 보니까 잘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바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시간 체크해서 지원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 어떤 걸까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코리아 스타텍입니다. 예,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정밀 세정 및 융사 코팅 제조 장비 전문 업체로서 전자 부품 개발 및 설계 기술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할까요? 이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CAD 사용 가능자로 네. 차량 소지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오늘 참 처음 보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우대상 중에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우대 조건이 가끔 있는 편입니까? 흔하지는 않고요. 네네. 보통 회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아하. 풍토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우대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급여 부분과 또 접수 마감일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네. 그 외 복리 후생으로 기숙사,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구미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구미고용센터 홍은선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전주시와 경북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훈남 아나운서, 또 많은 또 여성 팬들이, 구직자 팬들이 이 아나운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 꼈네요. 네, 제가 안경을 또 저 때문에 안경 물어보더니 샀습니까? 항상 좋아 보이는 건 따라하고 싶어서 좋아 보이길래 또 하나 마련했습니다. 예, 요즘 네. 뭐 벌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네. 더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더운데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집 밖에를 거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만 그냥 고양이와 조용히, 함께. 고양이와 그래서 함께. 뭐 항상 저희가 뉴스 하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뉴스 이외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에 집에 가 가 있습니다. 집에 있군요. 칼퇴합니다. 어디 뭐 CCTV 하나 설치해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업인 뉴스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네.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은 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매번 전해드리지만 이 청년 일자리 사정이 계속해서 매년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이 일자리에 대한 사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정부가 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렇군요. 특히 청년 일자리가 고용 서비스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판단하에 3대 목표를 세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고 두 번째가 노동시장 제도 관행 개선하고 또 세 번째로 고용 서비스 혁신을 설정했습니다. 네, 3대 목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그리고 노동시장 제도 관행 개선, 고용 서비스 혁신 단어가 다 좋은 뜻입니다. 근데 네. 최근 저희가 청년 실업률 얘기하면서 뭐 좋았던 적이 정말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도 매번 청년 일자리가 안 좋다고 들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좀 더 주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화학 등 주요 업종 임금 교섭 시 2차와 3차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협력 업체 근로 조건의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 문화가 그런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기업과 업체의 고용 형태나 아니면 근로 조건 실태는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실태 같은 건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격차 해소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자동차와 조선, 철강, 정유, 전자, 공공기관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과 1차, 2, 3차 협력업체의 고용 형태 및 근로 조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8천여 곳의 사업장 고용 형태를 이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전국 1,230여 개 정도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불법 파견 이런 거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요. 어떤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나 사내 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 교섭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 간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고 상생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제도인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를 청년 스스로가 좀 제발로 찾아갈 수 있는 나 정말 저 일 하고 싶어. 그런 일자리로 개선시키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동시장 제도 관행 개선에 대한 세부 실천 사항이 또 필요할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74개 핵심 사업장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예, 예.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통계는 직종, 직급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이 1,500개 정도 되는 위법, 불합리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고요. 예. 이 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서 경찰 및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관련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시장 제도와 또 관행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렇죠. 사안인데요. 예. 이 정책에 따른 세부 과제까지 모두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 고용 서비스 혁신에 대한 세부 실천 사항도 알려주시죠.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단어들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 고용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대를 하고요. 일자리 방방곡곡 네.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네. 이게. 요거를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해주고 네. 여기에 저희가 자주 말하고 있죠. 이 워크넷. 워크넷을 통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자, 합니다. 원스톱이라는 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예. 한 번에 이렇게 다 실시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건데요. 여기에 또 이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고용 장려금 사업을 기존에 있던 10개에서 3개로 통합을 한 다음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를 하고요. 일자리 사업 사전 협의제 및 고용 영향 평가 강화, 또 전환형 시간 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 해소 관련 민관 공동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참 말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매월 저희가 발표를 하잖아요. 네. 매번 이게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 이런 거는 경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경신을 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부가 발벗고 나선 모양새인데 네.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느끼면서 현재 굉장히 구직을 하지 못하고 청년 실업자 노동자들이 이런 거를 체감하는 그 순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일자리 사정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가지고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조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네, 저 뭐- 이남규 아나운서도 네.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세요. 아, 제가 또 취업인 뉴스로서 열심히 하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무엇보다 이 기업체 간의 협력도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큼 좋은 소식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서 오늘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여기까지고요.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9센터 금요 스페셜 오늘도 참 스페셜한 네. 코너들이 많이 있었고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4주차죠.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4주차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